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 1강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1편에서 미술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 예술에 대한 얘기,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제 끊임없이 원시미술, 르네상스 미술 이렇게 미술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거기에는 항상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그 시대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양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전반적으로 이번 강좌에서 소개해드릴 작품들의 어떤 이제 대표 작품들 한 점씩을 놓고 이런 형태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될 원시미술은 구석기인들과 신석기인들을 나누어서 이제 두 편에 나눠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일단 동굴 생활을 하였었죠.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자연하고의 관계 속에서 항상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동굴 안에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자연주의적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수준의 자연주의를 갖고 있었으나 또 이제 다르게 설명하면은 또 이제 자신들의 어떤 풍요라든가 생존 이런 것들을 미술에 의해서 주술적 의미를 많이 담아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참 지나서 기원전 35,000년경부터 신석기 미술까지 이어지는 동안 신석기 미술은 이제 좀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장식성이 아니고 실용적인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석기인들은 농경 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자연 현상에서 사계절의 순환이라는 개념을 뽑아내게 된 것입니다. 외부에 대한 세계를 파악하고 정복에 대한 점점 추상적인 사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연에 대한 지배 의미, 그다음에 신석기인의 눈에는 이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구석기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 다산이라든가 주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냥감에 대한 정확한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아는 대로 묘사하는 개념적인 미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좌에서는 이제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비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집트하고 그리스 시대 미술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집트, 그리스, 그리스 미술은 상당히 이집트 미술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리스인들 같은 경우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통해서 신의 모습을 창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라고 하는 신의 모습을 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어떤 영원 불멸의 삶을 살고자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라고 하는 대형 무덤을 만들었었고요. 이 안에 다양한 이집트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부장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미술 같은 경우는 서구 미술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요. 이제 건축, 조각. 그리스 미술은 회화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항아리에 남아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그리스 미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찬란했던 그리스 미술이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형태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세인들은 자기들을 왜 중세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고대와 근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다 그래서 스스로를 중세라고 불렀었습니다. 중세하면 우리는 굉장히 암흑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세인들은 꼭 자신들을 그렇게 암흑의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였죠. 그리고 중세인들은 대부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예술은 교회에 봉사하는 예술로서 성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이제 제작되었었고요. 중세까지만 해도 화가가 자기의 이름을 여기에 이제 작품에 넣어 놓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가장 유명하지요.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제 인문학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두는 인문학적 관심을 중심에 두고 이제부터는 인간이 중심이 된 미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중심에 있고 풍경은 저 뒤에 물러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회화에서 원래 이렇게 배경이 뭐가 없었는데 이렇게 어떤 풍경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인데, 이때 원근법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1.2시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바로크 시대를 건너면서 우리 이제 그 진주기고를 한 소녀,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할 건데요. 바로크 시대 같은 경우는 빛과 그림자, 어떤 빛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러고 우리 이제 왜 그 바로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건데, 베르메르의 작품은 사실 뭐 바로크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진주귀걸이 소녀라는 이 영화가 바로크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바로크의 미술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양 근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마네의 작품입니다. 마네를 왜 서양 근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것은 마네는 굉장히 그 시대에 저항하는 어떤 그런 미술의 형태를 띄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근대 미술 이전까지만 해도 누드라고 했을 때는 어떤 여신을 표현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네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은 사실은 당시에 창녀를 모델로 썼었습니다. 순간의 풍경과 빛을 중점적으로 세계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보면 이 젊은 남자들과 이 여자의 관계라든가 이 흑인 여자와 이 여자 누드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당대의 시대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끊임없이 보였던 어떤 원근법의 해체라든가, 그 다음에 이상화된 인물, 명암대조법 등을 거부하면서 전통 미술에 대한 혁신을 가져온 게 마네였습니다. 마네 이후에 이제 인상주의 미술이라는 게 태동하게 됩니다. 위대한 회화의 전통을 근대적으로 바꿔서 표현한 어떤 방식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네를 근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근대 미술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제 인상주의부터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인상주의 이전에 낭만주의라든가 신고전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미술사에서는 서양 근대 미술 하면은 우리 이제 마네를 필두로 해서 마네, 모네, 뭐 이제 신인상주의 작가 쇠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주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이 어떤 화면의 주인공이 될 수 없던 시대에 이제 주제의식이 쿠르베에 의해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르베는 스스로의 그림 양식을 리얼리즘 미술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주의가 보였던 순간의 찰나라든가 순간의 빛에 천착했다 그러면 후기 인상주의는 인상주의가 놓쳐버린 것들에 대해서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갱, 고호, 세잔을 통해서 후기 인상주의를 얘기를 할 건데요. 후기 인상주의는 단순히 그 한 시대의 양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갱을 통해서 표현주의, 야수주의 이런 이제 화풍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고호를 통해서도 이제 표현주의 미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세잔을 통해서 입체주의하고 야수주의 미술이 나오게 되고요. 이 후기 인상주의의 3대 거장을 통해서 현대미술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세잔 같은 경우는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미술, 서양 현대미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서양 현대미술이 태동하게 되는데요. 우리 피카소하고 마티스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형태에 있어서는 피카소가 형에 의해서
기존의 어떤 서양의 전통적인 형태에 대해서 자유롭게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자유롭게 구사했다면 마티스는 그동안 서양 미술에서 아카데믹한 색채에 대해서 이제 해방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색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회화의 평면성을 더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현대미술은 2차원의 평면성을 더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서양 현대미술은 이어집니다. 이 칸딘스키 같은 경우는 추상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리우는데요. 그는 이제 미술에서 어떤 이제 문학적인 요소,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면서 음악적 요소를 이제 가미를 합니다. 몬드리안은 기하학적 추상을 통해서 절대 추상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추상미술 또한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지금 현대미술을 이해하려면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가 좀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모더니즘 미술, 서양 현대미술의 가장 그 대두되는 오브제 미술은 마르셀 듀샹의 이 병기에서부터 이제 논란이 되었는데요. 듀샹 같은 경우는 당대에 꽤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듀샹이 병기를 전시장에 내놓으면서 작품 이름을 샘이라고 이제 명칭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병기를 그리지 않고 병기를 갖다 놓았었으니까. 그것도 기성품 병기를요. 이러한 논란이 됐던 오브제 미술, 다다이즘은 초현실주의를 낳게 되었고, 초현실주의의 거장 중에 한 명인 르네 마그리트는 새를 그리는데 그의 시선은 알에 가 있습니다. 이 알을 보고 새를 그리는 이 형태, 표현 방법은 뭐 어떤 아카데믹한 리얼리즘적인 그림들, 사실주의적인 구조를 그대로 띠고 있지만,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초현실성은 무엇인지 이제 현대미술의 전개 부분에 들어가서 초현실주의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초현실주의 하면은 살바도르 달리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편집학적 비평 방법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미술 양식을 보여주었던 달리의 시계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 그 다음에 앤디 워홀의 팝아트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지금 이제 지금 시대의 미술을 동시대 미술,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 뭐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미술에 있어서 다양한 미술의 사조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무엇인지, 요셉 보이스의 뭐 죽은 토끼에게 뭐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것인가 하는 퍼포먼스의 어떤 이런 상황들도 요셉 보이스가 왜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념미술의 선구자인 세계의 의자라는 조세 쿠소스의 작품입니다. 하나의 사물인 의자, 사진인 의자, 사전적 개념인 의자. 이 세 개의 의자를 가지고 개념미술이라는 이제 어떤 새로운 미술 장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퍼의 대지미술. 대지를 이렇게 천으로 포장해가는 대지미술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대형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미술의 영역은 미술관 밖에까지 이제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의 시작인, 지금의 미디어 아트의 시초인 비디오 아트를 만들었던 백남준의 작품, 듀안 헨슨의 하이퍼 리얼리즘 조각 작품까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조각 작품, 비엔날레에 출품됐던 작품입니다. 제프 쿤스, 지금 현대에 와서 가장 많은 미술에 있어서 부를 누린다는 제프 쿤스의 작품. 왜 제프 쿤스의 작품이 이러한 현대미술의 황제로 불리우는지, 미술사의 최고의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는 제프 쿤스의 작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대미술의 몇몇 작가들을 더 살펴볼 건데요. 우리 이제 제주도에 작품이 있는 쿠사마 야요이의 땡땡이 작품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비엔날레에 출품됐던 작품들, 이번에 비엔날레 작가로 선정되었던 정은영 작가의 영상 작품, 작년에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선정 작가였던 정은영 작가는 여성 국국
국극단원들, 여성 국극단원이 남녘 배우의 모습을 했던 영상작품입니다. 그녀는 역사와 젠더 담론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잊혀진 국구로부터 현대의 퀴어 담론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강주 비엔날레 특별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한 강주 비엔날레가 선보이는 다국적 특별전시 프로젝트 메이 투데이까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전시 작품까지 설명하면서 이번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을 이해할 때는 그 미술의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이제 역사라든가 흐름을 보시고 지금 시대에 왜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지, 기획자들, 그다음 작가들은 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시대와 어떻게 호흡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원시 미술 안에서 구석기 미술과 신석기 미술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